개인적인 생각은 최대한 좋은 성능의 제품을 사서 오래 쓰는 게 전자제품의 미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애플에서 신학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시나요? 이번 신학기 이벤트에는 기존과 다르게 에어팟 2세대를 증정해주고 있습니다. 추가금을 낸다면 무선 모델과 에어팟 프로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행사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제품들을 구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요즘 신학생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이 패드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패드 중에서 어떤 패드를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패드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패드는 크게 4가지 라인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아이패드 라인이 있고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총 4가지 라인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갖춘 게 바로 이 아이패드가 되겠고요. 휴대성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작은 사이즈로 나온 게 아이패드 미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아이패드보다는 조금 더 가벼웠고 크기도 일반적인 크기와 똑같아서 휴대성과 성능을 둘 다 잡은 게 에어라인이었는데, 이 에어라인이 요즘에 조금 바뀌어서 약간 세미 프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가 있고 프로라인은 말 그대로 모든 성능들이 가장 높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패드 프로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에게 적합한 패드가 무엇일지 생각을 해 봐야겠죠. 먼저 아이패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패드는 모든 라인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든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 나는 비싼 제품보다는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아이패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겁니다. 아이패드 8세대는 이 신학기 행사 프로모션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이패드 미니는 어떻냐? 아이패드 미니는 사실 조금 위치가 애매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패드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가격이라든지 성능 측면에서는 사실 아이패드 8세대보다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아이패드 미니 구입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패드 미니도 프로모션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프로와 에어 두 가지만 남았죠. 신학기 프로모션에 해당되는 제품은 프로와 에어 두 가지 라인이 될 텐데요. 이 두 라인이 가장 인기가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좀 비슷한 면도 있어서 이 둘 중에서 특히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엔 프로와 에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면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 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학기 행사 이벤트에 해당이 된다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 라인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1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좀 가격이 차이 나는데 왜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하냐? 자,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 크기부터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크기는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 에어는 10.9인치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칩셋 같은 경우에는 프로는 A12Z 라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어는 A14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에는 프로 라인은 128, 256, 512, 1테라 총 4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에어 같은 경우는 64와 256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렴한 게 이 128기가가 제일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에어 같은 경우는 256기가가 있는데 이 둘의 가격 차이가 딱 5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라는 기로에 서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쉽게 위해서 다음 것도 살펴볼게요. 자, 크기랑 무게 한번 살펴볼게요. 크기는 완전 똑같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는 프로가
조금 더 얇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사실상 0.2mm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게 같은 경우는 프로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약 13g 정도 무거운데 뭐 그 정도야,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외관적인 특징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니트 밝기가, 최대 밝기가 프로가 조금 더 밝습니다. 100니트 정도 밝은데 이게 밝은 곳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곳에서는 거의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모션 기술이라는 게 프로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주사율이 120Hz까지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에어 같은 경우는 60Hz까지 돼서 2배 정도 차이 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120Hz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120Hz를 보다가 60Hz로 보면 약간 답답한 느낌도 있고요. 부자연스럽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칩셋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A12G 칩셋과 A14 칩셋을 탑재하고 있는데 얘 둘의 차이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시거나 뭐 공부를 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애플 펜슬 2세대를 호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오 키보드라든지 스마트 키보드 역시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총 2가지 카메라가 존재하는데 와이드 카메라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반면 에어는 와이드 카메라 1개만 존재를 하죠. 역시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사실 패드에서는 카메라가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진 못합니다. 아무래도 사진 찍기에는 핸드폰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패드로 사진 찍을 일은 거의 없다 보셔도 되고요. 간단한 문서 스캔할 때 찍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카메라는 크게 중점적인 역할을 할 부분은 아니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 촬영도 역시 크게 중점을 둘 부분은 아니게 됩니다. 전면 카메라도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 오디오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프로 같은 경우는 4개의 스피커 오디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2개가 있고 밑에 2개가 있어서 스테레오 사운드로 나오긴 하는데 반면에 이 에어 같은 경우는 2개가 있습니다. 세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위쪽으로 사운드가 나오게 되겠고요. 가로로 하실 경우는 이렇게 양옆으로 나오게 돼서 2개의 스피커에서만 출력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나는 그냥 에어팟으로 끼고 듣기만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지만 그냥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싶을 때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이 프로가 스피커가 진짜 좋게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 또 큰 차이점이 바로 이 페이스 아이디냐 터치 아이디냐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합니다. 게다가 아이폰 애들과는 조금 다르게 세로로 봤을 때도, 가로로 봤을 때도, 거꾸로 봤을 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인식이 됩니다. 반면 에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터치 아이디를 써 있는데 상단부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야지만 터치 아이디가 인식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점이 솔직하게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패드를 보시다가 페이스 아이디로 간편하게 인증을 하면 되는 반면에 굳이 전원 버튼 쪽에 손을 대고 이런 절차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한 차이점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더 센서가 있다.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 같은 경우는 에어보다 여러 측면에서 좋은 성능들을 보여줍니다. 120Hz 주사율을 보여주거나 카메라 전긴 부분, 그 다음에 스피커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칩셋도 역시나 어디 하나 꿀리지 않을 아주 좋은 칩셋을 탑재하고 있고요. 반면에 에어는 프로보다는 조금 더 낮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얘네 둘의 차이가 엄청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는 용량을 최대한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64기가는 사실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앱이 좋아지는 만큼 앱 하나 자체가 꽤 용량이 크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앱만 설치해도 몇십 기가는 금방 차지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서나 뭐 사진 그리고 가끔 보실 영화 같은 것들을 다운받으신다면은 64기가는 조금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28기가가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에어는 64가 아니 25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많은 것들을 저장하고 다닐 패드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에어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용량은 조금 양보하고 성능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프로가 더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나는 용량도 많이 안 쓰는데 가격도 저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간단하게 에어 64기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용량은 크면 클수록 손해볼 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프로 128기가와 에어 256 둘 중에 선택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오늘 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준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패드가 꽤나 비싼 편에 속합니다. 거의 노트북에 맞먹을 정도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이번 행사 기간에 사시는 건 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에어팟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무료로 에어팟을 받고 중고 사이트 같은 데 팔면은 최소 10만원 정도에는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만원을 할인받는 셈이 됩니다. 이 신학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정가에 대비 10%를 할인해 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매하는 방법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셔서 오히려 이 시즌에 조금이라도 비싼 패드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패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